공항에 내려 첫 숨을 들이켰을 때 한국은 이미 행사 후에 흩어진 종이꽃처럼 고요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 박물관 담장 너머로 줄이 산처럼 솟아 있었죠. 누군가는 황단방을, 누군가는 신라금관을, 또 누군가는 투명 OLED의 샹들리에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행사가 끝났다고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한 안내원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직업은 문화경제학자입니다. 전통이 도시를 살린다고들 하지만 저는 늘 반만 믿었죠. 전통은 보존의 언어를 쓰고 미래는 혁신의 언어를 쓰니까요. 그런데 그날 금관의 금빛 위로 투명한 화면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천년의 왕관이 미래의 빛과 겹쳐지는 순간 제 오래된 공식이 산산이 부서졌죠. 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행사가 끝났는데 왜 사람들은 더 몰려드는 걸까요? 그리고 1000년 전 왕관과 최첨단 기술이 만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함께 경주로 들어가 보시죠. 국립경주박물관 앞 개관은 오전 10시인데 3시간 전부터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출입 통제가 풀리자마자 사람들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듯 몰려들었죠. APEC 회의장 내부 투어 대기선은 뱀처럼 구불거렸고 황리단 길은 북적였으며 황남방 본점 앞은 작은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런던에서 파리까지, 도쿄에서 싱가포르까지 수많은 국제 행사를 취재했죠. 군중은 보통 이벤트 경제의 짧은 불꽃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열기도 식고 사람들도 흩어집니다. 그게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눈빛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족 단위, 은퇴한 부부, 젊은 연인들, 외국인들 각자가 손에 쥔 이유가 또렷했죠.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행사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신라금관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OLED 샹들리에가 정말 투명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심의 소음은 흥분으로 번역되고 사람들의 스마트폰은 뭔가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보러 온 걸까요? 황단방 본점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부산에서 출발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의 손에는 APEC 기념 팸플릿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군중을 기록하려 왔지만 그날은 제가 군중에게 배울 차례였습니다. 줄은 길었고 이유는 더 길었죠. 이건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집단적 재확인? 아니면 정체성의 순례? 밤이 되자 황리단 길의 불빛은 더 환해졌고 골목 전체가 살아 숨쉬는 박물관이 됐습니다. 상인들은 품절 경고판을 걸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미소로 길을 안내했죠. 한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기분은 좋아요. 우리 도시를 보여줄 수 있어서요. 축제가 끝나고 도시의 맥박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맥박의 정체는 뭘까요? 왜 행사가 끝났는데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다음 날 전시장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황금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무심코 숨을 멈췄죠. 신라금관 6점, 그리고 금띠, 금제 장신구들 역사서가 아니라 빛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계산된 각도로 금빛을 반사시켰고 그 빛은 천장에서 다시 튕겨져 관람객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누군가는 금관 뒤에서 착시 포즈를 취했고 누군가는 눈앞에서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금의 반사광이 제 얼굴을 스치자 묘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유물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뭔가였죠. 경쟁과 성장만 말하던 제 보고서에 정체성의 가계부가 빈 페이지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문화경제를 연구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영국의 대형 박물관,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 봤죠. 그런데 이 금관 앞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금관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의 무언가였습니다. 한 해설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금관들은 모두 경주에서 출토됐습니다. 1000년 넘게 이 땅 아래 잠들어 있다가 다시 빛을 봤죠. 금관이 왕의 것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찍었어? 그 뒤에 서봐. 이 가벼운 장난 속에 한 나라의 자부심 연습이 숨어 있었죠. 전시는 박물관이 아니라 국가의 거울방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금관을 보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1000년 전 거야? 너무 화려한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1000년 전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000년 전 장인이 두드린 금빛과 오늘날 엔지니어가 만든 빛이 만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관이 다음에 제가 본 것과 어떻게 연결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에어돔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부터 다르게 울렸습니다. 중앙에는 샹들리에를 닮은 투명 패널 28개가 둥지처럼 매달려 천천히 회전했고 빛은 순간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었다가 해파리가 되었다가 갑자기 구름이 되어 흘렀습니다. 저는 기술 전시회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CES에서 최신 디스플레이를 받고 도쿄에서 8K 화면을 경험했으며 베를린에서 홀로그램 쇼를 관람했죠. 하지만 이 장면은 기계가 아니라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투명함은 은폐가 아닌 개방이었고 전면에 드러난 회로 없는 화면은 미래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숨을 죽이고 하늘이 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거 어떻게 떠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모르겠다. 마법 같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금관의 금빛과 투명 OLED의 빛이 겹쳐졌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양손이 아니라 한 손이었죠. 이 도시가 선택한 언어는 대립이 아니라 겹침이었습니다. 패널이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빛의 궤적은 마치 금관의 나뭇가지 장식을 닮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설계일까요? 저는 전시 기획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금관과 OLED 패널의 연결성을 의도하셨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모시는 분들이 알아주시네요. 네, 금관의 나뭇가지 곡선을 디지털로 재해석했습니다. 천년의 미학과 오늘의 기술이 같은 언어를 쓰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잘 짜인 연출일까요? 외국인 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완벽했습니다. 혹시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행사장 한켠, 오랜 동료 일본인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전통은 관광이고 기술은 수출이야. 이 둘의 결합은 연출일 뿐. 그의 말은 제 오래된 주장을 닮았죠. 저는 흔들렸습니다. 혹시 이 도시도 보여주기에 덫에 빠진 건 아닐까요? 30년간 문화경제를 연구하며 수없이 본 패턴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 반짝이는 전시, 그리고 끝나면 남는 건 빛뿐.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APEC 회의장 내부 공간을 둘러보면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외교의 장식 뒤에는 도시의 준비가 있었죠. 동선의 질서, 다국어 안내, 지역 상권의 응답 속도, 시민 자원봉사자의 표정. 연출로는 설명되지 않는 내재화된 역량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복도를 걷다가 한 청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밤 11시였는데도 그는 꼼꼼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나요? 그는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행사 끝났어도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깨끗해야죠.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죠. 의심의 벽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연출이 아니라 체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도시는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근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디테일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빵집 하나, 안내판 하나, 미소 하나가 모여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황남빵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맛있다고 했다지. 우리도 먹어봐야지. 한편의 빵집이 국가 간 대화의 접점이 되었습니다. 상인은 외국어로 익숙하게 응대하고 봉투에는 경주의 지도가 인쇄되어 있더군요. 작은 배려였지만 효과는 컸습니다. 관광객들은 봉투를 펼쳐 다음 목적지를 찾았죠. 박물관 마당의 천년 미소관엔 가족들이 들어가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린 공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이의 질문에 아버지는 천천히 설명했죠. 여기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이야기했단다. 우리나라가 주인이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시실 밖 벤치에 앉아 노인 두 분이 회상했습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줄은. 그러게 말이야. 전쟁 끝나고 폐허였는데.
저는 그 대화를 듣다가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오, 영국. 먼 곳에서 왔네. 우리 경주 어때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줄 몰랐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더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의 힘은 거대한 장치보다 작은 습관에서 완성되는 것 같았죠. 정갈한 안내, 친절한 시선, 정확한 줄서기 사소한 요소들이 모여 신뢰의 구조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밤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버스 기사가 외국인 승객에게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여기서 세 정거장, 황리단 길은 5 정거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정말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의 칼날이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전시장에서 중국의 폴더블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걸 보며 관람객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우와, 진짜 3번 접히네. 잠시 뒤 제품 내구 논란을 지적하는 외신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실사용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보고가. 경쟁은 격하고 논란은 빠릅니다. 그리고 소문은 번개보다 빠릅니다. 삼성은 이번에 뭘 보여줄까? 사람들의 기대는 칼날이었습니다. 트라이폴드의 시연이 시작되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기술의 완성도보다 그 장면의 집중력에 놀랐죠. 모두가 고개를 앞으로 아주 미세하게 숙였습니다. 화면이 펼쳐지고 패널이 회전하고 영상이 흐르는 순간 관람객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 중국인 관람객이 동료에게 중국어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이건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은데. 국제 경쟁은 늘 승자와 패자만 남기는 잔혹한 서사입니다. 그러나 경주의 무대는 뭔가 달랐습니다. 상호 참조와 상호 자극 이 조화로운 적대가 기술을 더 빠르게 밀어 올렸죠. 중국의 폴더블이 있었기에 한국의 트라이폴드가 더 빛났고 한국의 투명 OLED가 있었기에 중국의 다음 도전이 예고됐습니다. 한 한국인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경쟁이 있으니까 발전하는 거지. 우리끼리만 하면 안주하잖아. 위기와 비교 속에서 도시의 중심은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의 정체는 뭘까요? 과연 이 도시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외신 기자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봐요? 이게 진짜일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다음 장면이 모든 걸 말해줄 것 같습니다. 밤, 박물관 마당에서 마지막 공연이 열렸습니다. 스크린이 켜지며 금관의 실루엣이 떠올랐고 그 위로 투명 OLED의 빛이 겹쳤습니다. 금빛 왕관은 화면에 비친 별자리와 이어지고 별자리는 회로도의 선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단 한 번, 아주 길게. 그때 알았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를 현재의 장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설명으로 사용하죠. 금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왕관처럼 소중히 둘 것인가? 경주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질서, 친절, 그리고 기억. 그 장면은 데이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명은 숫자 위에서만 움직이지 않죠. 그날 왕관은 다시 쓰였고 관객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부심의 왕, 책임의 왕. 화면 속에서 금관의 금빛이 회로처럼 퍼져나가는 순간 관람객들은 일제히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죠. 마치 성당에 들어간 것처럼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투명 패널 28개가 천천히 회전하며 금관을 감쌌고 금빛은 프리즘처럼 흩어져 밤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나라는 과거와 미래를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겹쳐놓습니다. 금관이라는 천년의 질문 위에 OLED라는 오늘의 대답을 올려놓는 겁니다. 밖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였구나.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광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외국인 관람객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우는 거죠? 저는 답했습니다. 자부심이요. 자기 나라에 대한. 공연이 끝나고 관람객들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죠.
마치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사람들처럼 모두가 느린 걸음으로 출구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만들어낼 파급은 어디까지일까요? 과연 이 도시는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천년고도 미래를 켜다 행사 뒤에 더 붐빈 도시. 저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숙박률 상승 23%, 교통량 증가 31%, 전시 예약 대기자 수 5,000명, 소셜미디어 언급량 전주 대비 340% 증가.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강력한 지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경주는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를 꿈꿉니다.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전통을 콘텐츠로, 첨단을 플랫폼으로, 시민을 운영체제로 삼는 모델. 그리고 이 삼각형을 움직이는 건 연출된 이벤트가 아니라 체질화된 자부심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첨성대가 보였고 그 옆으로 LED 안내판이 반짝였죠. 1000년 전 하늘을 보던 탑과 오늘 세계를 비추는 화면. 이 둘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주가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올래? 친구가 답했습니다. 응, 근데 이번엔 부모님도 모시고 오자. 떠나는 날 공항에서 한 노부부가 제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 건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논문 때문에 아니 마음 때문에요.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대단한 곳인 줄은. 여기 살면서도 몰랐는데 외국분이 와서 알려주시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경주가 가르쳐 준 거예요. 숫자는 뒤늦게 현실을 따라오지만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다시 연결한 나라입니다. 과거를 박제하지 않고 미래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금관 위에 투명한 하늘을 열어 두 시간을 하나로 겹쳐놓는 나라죠. 그리고 경주는 그 연결의 왕관입니다. 기내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시간을 겹치는 나라 마이너스 경주 APEC 증명한 문화경제의 새 공식. 이 논문은 학술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기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주에서 단순히 도시를 본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과 그 대답을 봤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가 작아졌지만 제 안에서 경주는 점점 커졌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 제 생각엔 이미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출발선이 아니라 결승선을 넘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심 많은 학자였습니다. 경주 APEC 이후 제 보고서의 언어는 바뀌었습니다. 이 도시는 전통과 첨단을 대립이 아닌 겹침으로 증명했습니다. 신라금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거울, 투명 OLED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정직이었습니다. 줄을 서던 사람들, 친절한 안내, 황남빵의 따뜻함, 이 모든 사소함이 모여 국가의 품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씁니다. 한국은 시간을 다시 연결한 나라다. 경주는 그 연결의 왕관이다. 그리고 이 왕관은 이제 다시 쓰였습니다.